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아하, 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의 이화섭 소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야 정말 이거 필요한 그 연구소다라고 하는 마음이 팍팍 드시나요? 별로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직은 연애하면 안 되는데 그러신가요? 항상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의 연애는 좀 아직은 아니었으면 좋기도 하겠죠. 근데 그들은 관심이 참 많아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연애와 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성교육을 혹시라도 어디서 받아보셨다면 그 기존의 성교육과는 좀 다를 거예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시작할 수 없거든요. 저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큰 일꾼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주님께 귀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3시간을 여학생들과 오후에 3시간을 남학생들과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토론과 나눔으로 많이 했어요. 재미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재미있었고 그 친구들도 정말로 영성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연애와 성에 대해서, 특히 성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정리해줬을 때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학생들이랑 강의를 해서 지금 6시간 충분히 잘 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부모님들과 강의하는 것을 처음에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눠서 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짚어주려고 했거든요. 서로들 관심은 있는데 잘 못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미혼으로 돌아가라, 연애 다시 해봐라 그러면 잘하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시면 그분 자녀는 정말 너무나 좋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어떤 그런 큰 감격 안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긴 했는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성에 대해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등등등의 문제로 자녀들은 가정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어떤 여학생은 아까 마지막 끝나고 나서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제 자녀들은 제가 꼭 가르칠 거예요. 정말 이 막 비수에 꽂힐 듯한 이 음성이 혹시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린 것이 엄청난 비밀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선배가, 먼저 살아온 선배가 자기네들의 고민하는 그 영역들을 짚어주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고마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는 정말로 자기 자녀는 그렇게 할 거다. 야, 그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사실 저도 좀 이렇게 그러긴 했는데, 오늘 제가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너무나 제가 센 거를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연애와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저 혼자 무조건 나누지 않을 거고요. 2장씩 받으셨죠? 2장에는, 한 장에는 강의 메모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연락처도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연락처 혹시 필요하시면 적어두시고, 또 한 장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적어주실 거예요. 이따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여러 가지를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나가려고 하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이상하게.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제가 아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추가적인 질문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Y 코우즈. Y는 뭔지 잘 아시는데 코우즈가 모르더라고요. 아, 국제학교에서도 코우즈를 모르다니. 저건 코사인이 아니라 코우즈인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비코우즈랑 똑같은 뜻이에요. Y와 비코우즈가 한 세트가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왜 야동을 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이러이러해서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있으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직은 그런 답변만으로는 갸우뚱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볼게요. 와의 코우즈, 오늘은 어떤 주제냐? 자녀의 연애와 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애 부분은 오늘 좀 덜 다룰 거예요. 연애 부분은 마음고생을 하는데 성 부분은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녀의 성이 제가 이제 5단계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4단계급이 고등학생급이라 그러면 그 4단계급은 연애 때문에 성이 망가져요. 근데 3단계 중학생급은 그냥 뭣도 모르고 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의 호기심을 그냥 발동을 할 뿐이더라고요. 4단계는 사실 연애를 빼고 나서는 성을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항상 시간이 모자르고 제가 오전에 3시간 여학생들이랑도 시간 모자랐어요. 막 점심시간 막 저쪽에서 남학생들 밥줄 쓰는데 저는 막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바빴어요. 하여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을 질문 답변에 할애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와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에서 다루는 기회가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상한 말을 하느냐?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막 고민이 많았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제 아내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근데 어쨌거나 잘 미뤄졌는데 제가 이래봬도요. 지난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극동방송에서 매주 자녀 성교육 칼럼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받은 내용이에요. 극동방송에서 했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한 뭐 2, 3개월 만에 잘렸겠죠. 8개월 동안 저 안 잘렸고요. 근데 방송이 개편될 때는 그래도 저도 그 물살을 한번 탔습니다. 다시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는데요. 저에 대한 소개를 그냥 간단히 드리자면 연락처 그냥 메모지에 한 창에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모랑살, 모두 함께 사랑하며 살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뜻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원래 인터넷에서 쓰던 통신 아이디인데 모랑살.net 제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홈페이지고요. 저는 성교육 전문가이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고 성경적 가정관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연애 코치예요. 연애의 영역 중에서 성 부분이 있고 성경적 가정관 중에서 성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성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오늘 나누기 원하고요. 저의 이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화려하게 막 쭉 썼어요. 뭐 어디 소장, 본부장, 뭐 극동방송도 썼고요. 그럴 때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가수 이문세 팬클럽 1기 운영자가 접니다. 이 정도면 저의 어떤 화려한 과거 이력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놀만큼 놀아봤어요. 박진영 씨의 하프타임 요즘 노래 나왔더라고요. 저도 놀만큼 놀아봤는데 뭐 연예인 대기실 뭐 이런 거 다 막 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의 가정. 제가 그 비밀을 오늘 그 친구들이랑도 나눴고 그 친구들이랑 나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같이 공감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후반부에서는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할 건데 전반부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정말 마음 아파하셔야 할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아 이거 딱 보시면 어떤 건지 뭐 번쩍 떠오르시죠? 그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저게 뭐야? 그럴까봐. 그리고 나서 초고속 인터넷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어떤 그 음란한 어떤 그런 문화는 정말 이제 막 세상에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녀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리는 순간 사실 우리들의 모든 통제권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뭐 음란 차단 프로그램 다 소용없어요. 하여튼 소용없어요. 그냥 하여튼 거기 꿈도 꾸지 마시고요. 하여튼 다 이제 물 건너 갔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주의 말씀, 주의 진리로 막아서는 수밖에 없어요. 여학생 여자 화장실이에요.
제가 남자니까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슬쩍 훔쳐봤겠죠. 근데 훔쳐보는데 뭔가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뭘까? 남성 출입 금지, 출입 시 형사 처벌. 저런 게 붙어 있는 거 혹시 그냥 남자분 그 아버님들께서 저런 거 붙어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자 화장실 앞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거기를 훔쳐보고 막 이렇게 그러고서 우리 말고 그 저만 막 그러고 살았지만 저렇게 붙을 만큼 사실 뭐 그랬을까? 언뜻 이해가 안 되시지 않나요? 왜 저런 게 붙느냐? 그럴 때 여자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왜 저게 붙느냐? 저게 판교 도서관이에요. 판교 도서관이고 뭐 성남 중앙도서관, 제가 이제 판교 쪽에 사는데 왜 저게 붙어 있느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니까 저게 붙어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몰카 찍으려고 들어가는 거 정도면 저거 아마 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저 친구가. 그냥 여고생들을 상담할 때 너네 어디서 하니?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서요. 세상이 그래요. 혹시 이런 정도 정보를 들어보셨나요? 조금만 제가 충격을 드리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 채팅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저거 연합뉴스 거 퍼온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도 해봤어요. 나이 속이고. 근데 나중에 너 아저씨지 막 이렇게 정체가 들통나기도 하는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로 튀어갈지 몰라요. 그냥 가까운 반경 1km, 500m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만날 수가 있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나요? 조금만 그냥 긴장하고 놀라시고 넘어가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실상이 어떻고 이런 거 오늘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 작년 자료이긴 한데 2012년 11월 1일 아침 인터넷 신문인데 한번 저기 쫙 봐보세요. 세상에 저게 어디 음란 사이트 저 뒤쪽에 숨겨있는 정보냐고요? 아니죠. 네이버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저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열애설 그거 뜨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면 저런 거 쫙 깔려있어요. 거기서 클릭 한 번 더 하면 미성년자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는데 절대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야한 사진 다 깔아놓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 네이버에서 누구누구 열애설이라고 하는 그 클릭 첫 번째 클릭부터 음란 차단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나 모르겠어요. 전 안 깔아봤어요. 아까 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저런 거 음란 차단 프로그램 저기서 몇 번 클릭 더 하려고 그러면 걸리디? 그러니까 예 걸려요. 근데도 다 들어갈 수는 있지? 네 그래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의 하여튼 다른 학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너무 충격을 받으시려나? 음란 차단 프로그램 다 소용없어요. 그것을 막을 그들의 어떤 현재 그 문제를 막을 것은 음란 차단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준비할 때가 9월 1일 강의였는데 2012년 8월 30일 새벽에 술 취했다는 어떤 이웃집 23살 남자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불채 끌어안고 들쳐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골목이라고 하면서 사진이 나왔어요. 저 골목을 보면서 정말 막 끔찍한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근데 저 강의를 준비하는 날이 그 다음날 초등학교 1, 2, 3학년들 성교육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정보가 얼마나 사람들을 더 망치느냐. 지금 저렇게까지 지도를 다 만들어 놓으면 어쩌라고요. 저 신상 털기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 이제 다 알아. 도대체 어쩌자고. 도대체 이놈의 어떤 어느 매체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스마트폰 어플 뭐 채팅 같은 거 그런 거 다 막 알게 됐잖아요. 다 일간 뉴스에서 저 보고 알았어요. 이상한 친구가 저한테 무슨 뭐 카톡으로 알려준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정규 매체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데 아무런 정말 어떤 제어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 매체에도 제어 장치가 없더라고요. 사실 옆에서 야동 보는 친구보다 언론 매체가 더 나빠요. 혹시 여기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 정말 화날 때가 너무 많아요. 언론 매체를 쓱 보다 보면 저런데 뭐가 있겠구나 뚜르륵 들어가 보면 그냥 역시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 친구들이 힘들게 사냐. 잠자는 초등학교 1학년 그 여학생이 새벽 1-2시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여중 상담실에서 담임교사님한테 입학 사정관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가 알고 봤더니 성폭력 가해자였어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나중에 딴 친구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성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우수학생으로 입학이 됩니까? 다시 뭐 퇴학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뭔가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하여튼 막 이런 거 뽑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정신없죠.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학교가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자녀를 포함해서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홈스쿨 타운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홈스쿨 설명회를 했어요. 맥시멈 인원 딱 20명. 지금 너무나 이렇게 저희가 짝퉁처럼 쫓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절대로 보고 뵙기진 않았고 하지만 와서 보면서 아 정말 뭔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를 알고 왔어요. 사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제어장치가 학교에 현재 있느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제가 정말로 막 너무 폄하하기는 죄송한데 학교 행정 처리하느라고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학교 담임 선생님을 가서 면담을 했더니 저한테 대놓고 그러세요. 학교 행정 처리하느라고 애들 돌볼 시간이 없어요. 좀 집에서 좀 잘해보세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어떤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님의 말씀은 5, 6학년인데 학교 폭력 사태 때문에 경찰들 만나느라고 수업을 할 시간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 공교육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뭐 인성교육 사실 정말 어떻게 말도 꺼내기는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저기에 있는 문제들의 그 사건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 사건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신 거죠. 그죠? 미혼 안 계시죠? 예. 우리는 성을 알아요. 우리가 성을 어떻게 하면 자녀가 태어나는지까지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이 도대체 그 성이 뭐길래 저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막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새벽 1시에 납치를 할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세상이 악한 것은 저는 결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산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을 사탄이 유혹을 했으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건데 그 죄악을 죄 없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사탄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거나 가룟유다가 하여튼 뭔가 역할을 했어요. 하기도 등등등. 하여튼 어쨌거나 저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저는 저런 신문기사들 나올 때마다 항상 맨 아랫줄에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종합적인 대책을 이렇게 총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습니다. 이건 복사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픈 그 사건들을 쭉 정말 그 가십거리의 사건들을 쭉 해놓고 나서 전문가들은 빨리 뭐 했다더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끝내버리는 그 기사 너무 싫어요. 미워요. 그럴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겠다. 그 대안을 찾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뭐 성경 말씀을 정말로 그 어떤 탐구하면서 읽었을 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모였습니다. 열린 토론으로 가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와이코즈 왜 그렇지? 뭐뭐 때문에 어떤 이런 패턴으로 질문 답변으로 하는데 지금 이건 그냥 열어가는 토론이에요. 제가 현재는 별로 결론까지 끄집어내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시는 어떤 지금 방향성을 제가 그래도 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몰고 가는 대로 질문은 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막 신나는 연애 코드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는 지금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는데 제가 아까처럼 막 우중충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왜 이렇게 형벌이 약해요? 뭐 술 먹고 성범죄 저지른 거는 왜 경감이 되나요? 막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어떠한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어떤 먼저 연구한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죠. 왜 자녀 성교육이 어려울까요? 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그 몇몇 아이들이 있군요. 성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잘 못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냥 가볍게 손을 들어주셔도 돼요. 없으시네요? 뭐 있으시긴 할 텐데 네, 손 드신 거예요? 왜 자녀 성교육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쉽다. 오늘 근데 저 앞에 있는 강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다. 그런 분은 다행히 안 계시네요. 제가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이제 그 아는 척을 할 수 있겠네.
성교육이 왜 어려운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죠?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정리가 되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었는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정말로 저는 자위 얘기까지 극동방송에서 했어요. 제가. 놀랍지 않으시나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거기서 자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던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자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그냥 찍으셨죠? 구약, 신약. 이것만 맞추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예? 구약 맞추셨습니다. 예. 연애할 설레임과 대책 없음에 관하여. 예. 첫 번째. 예. 구약에 나오는데, 욥기에 나오는데, 거기는 계란 흰자위가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계란 흰자위가 딱 한 번 나오고, 성경에는 자위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자위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한 그것을 극동방송에서 다뤘어요. 처음에는 스스로 성령을 푸는 이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했더니 나중에 PD가 교도장님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냥 자유라는 용어 우리 그냥 트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두 번의 방송에서는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런 용어까지 썼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항의 메일이나 뭐 이렇게 오진 않았는데 거의 안 들으셨나요? 왜 그랬을까? 하여튼 제가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까지 투고 나갑니다. 그런 용어를 투고 나갈 때 그래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바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믿고 따라봐 주세요. 자녀 성교육이 왜 어려운가? 성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나? 아이를 낳아봤으면 성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부끄럽다고도 하시고 뭐 그렇기도 하신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지 못하셔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것이 맞죠? 왜 가르쳐야 할까요? 왜? 어려우시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질문 쪽지 쭉 내고 나면은 막 그냥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문을 트이고 나면 사실 우리가 편해지고 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관심의 초점은 음란한 죄악을 저지를까봐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초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성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사단이 왜 그것을 이렇게 지독하게 공격을 하고 그 공격받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림에서 저는 성을 다룰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들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막 남사스럽고 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인간을 만들고 나서 몇 번째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일까요? 몇 번째? 첫 번째, 맞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우리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저기 이제 신약에 나와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는 노아 방주가 이제 끝났어요. 8가족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죠?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예배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인간들만 막 드립다 떼거지로 많이 나아가라?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자녀들은 믿음의 자손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을 통해서 만드는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녀의 성 무엇이 문제냐? 뭐 야동, 성폭행, 임신, 낙태, 매춘, 성병 다 문제죠. 그죠? 다 문제예요. 저거 뭐 구구절절히 안 할 텐데, 저게 지금 아래쪽에 작게 써 있는데 2008년도 5월달에 그 한국성과학연구소 이준수 박사님께서 그 서울 시내 28개 남녀 중고등학교 1,054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혼전 성관계 찬성한다 60%. 뭐 이런 설문이 이제 이렇게 신선하지도 않아요. 그죠? 저런 거 뉴스에 보세요. 여러 번 나왔어요. 혼의 성관계도 가능함.
이거는 약간 충격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설문을 해봤더니 혼외 성관계 그게 뭐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56.4%가 가능하다. 강간은 범죄가 아니다. 이게 그냥 뭐 지네들끼리 에이 그래 이거 뭐 그냥 객기를 부리느라고 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그 친구들 다 안 만나봤어요. 청소년 성관계는 무죄다. 상대의 과거 상관없음 74.1%. 혼전 성관계 여기다 어디다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뭐 갖다 붙일 건덕지가 없죠. 그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런 게 왜 문제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다시 고민을 합니다. 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되죠? 저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 학생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그것에 물들어갖고 살게 돼요. 다행히 여기는 어떤 교회 공동체와 바로 연결되는 학교 공동체 안에 있긴 한데 그럴 때 스마트폰 절대로 니네들끼리만 해. 딴 데라면 뭐 이렇게 절대로 친구 맺지 마. 다 차단해. 그럴 수 없죠. 스마트폰, 카톡으로 그들이 공유하는 자료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거로만 알고 넘어가세요. 열린 토론, 자녀의 성에 관한 현실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학부모님들한테 아주 제가 좀 세게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드리진 않을 건데 우리 어른들이 회개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말 아주 좀 뼈아프게 짚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 약한 세상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녀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른이에요, 사실. 그 친구들이 야동 보고 이렇게 무슨 뭐 야한 얘기 농담하는 거는 우스개인데 어른들의 이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현장에는 사실 어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다루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죠. 어른들의 성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솔직히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뭐 성매매는 불법이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호관찰소에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성매매 여성들도 들어오고 성구매자들도 들어오는데 성구매자들이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막 강사가 쩔쩔매요. 막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부분을 이제 짚어보면서 이 부분은 그 아까 제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저 비읍, 니은, 비읍, 이응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 친구들도 뭐 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맞추긴 했는데 비읍, 니은, 비읍, 이응 잘 모르시겠나요? 본능? 성? 예, 아주 순수한 그 해맑은 예. 원래 저거를 되게 변남 변녀의 약자거든요. 다 아시네요. 변남 변녀의 약자인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어떤 여학생이 최초로 본능과 반응이라는 해석을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성교육의 본질에 딱 맞는.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예, 하여튼 외모처럼 순수하시네요. 변남 변녀 인증문답을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전혀 모르는 빵점, 자기는 완전히 그거에 지금 지독하게 빠져있다 그럼 4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얼마나 지금 뭐 어떤 상태냐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채팅, 비읍, 사절이지만 관심이 좀 있다. 비읍이라고 하는 건 변, 야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들의 은어예요. 그래서 야한 얘기를 그들이 그냥 아무나 채팅해서 막 해요. 아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항상 사절한다 그러고 남학생들은 막 자꾸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제 거기에 야 너희들 해봤지? 그때 분명히 해본들 아까 손 들었었어요. 누군지라고 말은 못하고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나중에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여튼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과 막 야한 얘기를 즐겨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하고 시도도 해봤다. 이거에 대해서도 막 4점짜리 나와요. 뭐 당연히 남학생들은 나오리라고 생각하니까 남학생들은 넘어가는데 여학생들도 나와요. 여고생들 나와요. 이성을 볼 때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간다. 제가 이런 걸 많이 짚어보는 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받은 질문지의 내용들 전부 숱하게 나와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백허그 할 때 팔리치가 곤란하다. 공유되는 야동은 거의 다 봤다.
이거 이 5번 문제에 가서는 거의 다 막 4점씩 남자들은 여지없이 다 4점 적고 여학생들도 많이 적었고요. 이성보다 동성에 관심이 더 많냐? 동성애는 제가 살짝 건드려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쁜 죄악인데 저는 뭐 이 부분이 뭐 개인의 취향이냐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동성애에 대해서 막 가르칠 그런 게 아니라 살짝 건드리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갖고 짚어 넘어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하면 다들 막 신나게 막 깔깔깔거리다 다 숙연해져요. 선생님 저거는 무엇에 대한 비밀인가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거야. 그러면은 빵빵빵빵 나오던 친구도 이건 4점인데 막 그런 친구들 많아요. 물론 꼭 성과 연애에 대해서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지네들끼리는 막 터놓고 얘기하는데 우리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랑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들의 편은 최고의 우구는 우리다라고 우리가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런 말 못할 비밀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저기서 마지막 6번을 빼고 나면 사실 변남, 변녀, 변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건 자라가는 과정인데 변태는 진짜 나쁜 거라고 제가 그들에게도 또 한 번 찝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동 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위합니까? 그것은 자라가는 과정일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동을 보면서 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남편들 때문에 저한테 상담 오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태입니다라고 제가 찔러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게 뭐지? 어쩌면 그들은 지금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잔뜩 있을 때 나는 결혼하고 나면 신혼 첫날 밤부터 정말 막 그러고 싶어라고 하는 상상을 하고 있을 테지만 정말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형제 자매 부부로 인정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1년 반째 부부관계를 아예 그냥 거의 못한 거예요. 신혼 첫날 밤부터. 왜 그랬냐? 깊이 상담을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야동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야동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인 성창조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는 더 근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동을 뭐 보고 안 보고는 정말 저 작년 3월에 야동 끊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 자료조사 차원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도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있었으니까 자료조사 차원에서 봤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정말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알아가면서 봤는데 이것이 정말 사탄이 이것을 왜 만들어갖고 이렇게 유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길을 끊었는데 하여튼 볼 걸 다 본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도 미성년자 관련된 동영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끔찍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 끔찍해서 도가니 영화도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 먼저 봐야겠죠. 도가니 영화를 시작하는 거 조금 보다가 몇몇 사람들 얼굴 등장하는 거 보다가 저는 그냥 영화를 못 보고 나왔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정말 막 그렇게 여린 면도 있어요. 하여튼 그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서의 질문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툭툭툭 건드렸어요. 그죠? 별로 깊이 있게 안 건드렸는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정말 거의 뭐 확신하는 거는 거의 어떤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성경적인 가정관을 정립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이게 그냥 말로 성령의 검, 이렇게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그 무장만이 음란한 이 세대, 폐역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셔도 그게 아무리 막 무섭고 야한 질문에도 저는 다 받아들일 감당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잠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가 서론이네요. 질문지를 한번 쭉 적으시고요. 메모지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2장씩 드릴게요. 한 장은 이제 강의 내용 메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적어주시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다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한데 제가 이런 데서 질문을 항상 받아보면 부부 지금 현재 사이의 문제인 질문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부부간의 성의 어떤 문제들 그 부분도 오늘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맞다. 그리고 이름은 절대로 적지 마시고요. 저기 적혀있죠. 이름은 안 적고 적지 마세요. 이름 제가 시험 받아요. 그리고 날짜는 좀 적어주세요. 날짜를 적어주셔야지 제가 이제 어떤 그룹에서 질문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따가 질문 적은 사람만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질문 한 장씩을 저한테 건네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썼는지 몰라요. 딱 두 사람만 질문지를 냈는데 그 질문 되게 이상해요. 어머 저런 줄 몰랐는데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공동체라서 그럴 때 시험 받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어느 분이 어떤 질문 냈는지 제가 알면 저도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질문지 받아보고서 막 섞을 거니까 목단과 한 글자씩 적어주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진솔한 질문을 적으셔도 되죠. 비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내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제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러니까 질문을 진솔하게 부부의 문제여도 괜찮고요. 자녀의 문제도 괜찮고 지금 이렇게 부모 교육을 제가 여러 번 해봤을 때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게 유익했던 경험이 많고 사실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스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중이 재물이 못 갖고 있는 저 어디 자녀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진솔하게 질문 적어주시고 적으시면 저한테 그냥 쭉쭉 넘겨주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이폰 4 막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있죠. 여기 바로 모일 때들. 저도 사실 저거 잘 몰라요.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는데 아이폰 4 막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형아, 사람과 스마트폰 중에서 만들기 더 어려운 것은 뭘까? 뭘까요? 만들기 어려운 거.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스마트폰이 어려울까요? 빨리.